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기술실용화 팀장 백승환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여러 차례 운영해 보신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학기에 조금 변경된 사항도 있고 한 번 더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상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잠깐 짬을 내시어 끝까지 상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시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모로 고민하시고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크게 교육과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기대해왔고 대학은 그 두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에 한 가지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학협력입니다. 이제 대학은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대학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성이 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성과는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요. 그에 발맞춰 우리 대학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 2학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3, 4학년 학생들이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직접 기획, 설계, 제작,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을 말합니다. 캡스톤을 직역하자면 모자, 돌 정도 되겠는데요. 대학 교육의 정점, 사회로 나가기 위한 마무리 교육이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음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캡스톤 디자인으로 공식 인정이 됩니다. 먼저 교과목 명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제품이나 시작품 제작을 위한 과제 지원비가 집행되어야 하며 2명부터 10명 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1학기 이상 운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결과물, 시제품, 논문,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해서 학기 말 엑스포 행사에 전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교수님들께서는 첫 번째 조건에 맞춰서 교과목을 개설하셨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나머지 3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과목을 운영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과제를 수행하실 텐데요. 과제는 그 내용에 따라 4개 분야로 구분합니다. 바로 기업 연계, 문제 해결,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창업 아이디어, 일반 자유 과제입니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이 4개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 연계,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는 교수님들의 의지로만 그리고 과제의 내용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업, 기관과의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기업과 기관의 협약서가 있어야 기업 연계, 지역사회 혁신 분야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분야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이 두 분야의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집니다. 네, 기업 연계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이 두 분야는 연계 기업 기관과 사전에 협약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과제 지원비입니다.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과제 지원비를 학생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어떤 과제에 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지원비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연계 기업과 그리고 기관과 교류할 때 필요한 멘토링비, 교통비, 회의비, 특강비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야, 이 창업 아이디어, 일반 자유과제 분야는 인문계열은 학생 1인당 최대 6만 원, 나머지 계열은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 그리고 이 회의비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업 연계 분야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나름 넉넉한 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를 기업과 기관과 교류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과제 지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계획서는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요. 최종 제출 전에 학생들이 과제 계획을 잘 세웠는지, 지원비 사용 계획을 잘 세웠는지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캡스톤 디자인 플랫폼에서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서 검토한 후에 9월 20일 무렵에 과제 지원비를 최종 승인해 드리고 그때부터 한 학기 동안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비는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과제비 집행 증빙 자료 제출 전에도 교수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기 중간쯤 11월 8일부터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과제 수행 현황을 중간 평가하시게 됩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이 팀이 엑스포 행사 때 전시 부스가 필요할지를 결정해 주시고요. 동시에 학생들은 작품 요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엑스포 행사는 12월 3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12월 13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마무리됩니다. 네, 이 여러 과정 중에서도 과제비 집행이 가장 번거롭고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간소하고 편리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고 절차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공금을 집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비는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시제품이나 시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실험에 필요한 물품, 제품 제작에 필요한 물품, 디자인 제작 관련 물품, 문구류, 보고서, 인쇄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기업 기관과 교류 활동에 필요한 항목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기관의 관계자와 멘토링비, 특강비, 회의비, 교통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기준은 추후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학교 법인카드 영수증, 학교 사업자 번호로 발급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만 해당됩니다. 개인 카드나 개인 소득용 현금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 단위로 여러 차례 집행하시면 증빙자료 제출하는 일이 매우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잘 사용해 주시고 배정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11월에 중간평가를 하셔서 이 팀은 작품 요약서를 전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시 부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팀은 작품 요약서만으로 약식으로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때 우수작 심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넉넉하게 선정을 합니다. 이때도 기업 연계 분야와 지역사회 분야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앞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인정 조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참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엑스포까지 참가해야 그 과목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최종 인정되겠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우리 대학 캡스톤 디자인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관련 공지사항이나 안내 영상, 양식, 그리고 학생들의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이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어 별도 회원 가입은 필요 없고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획서를 다 제출했다고 하면 교수님께서 플랫폼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 과제별로 학생들이 제출한 팀 구성 계획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승인해 주시면 과제비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한 학기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플랫폼에 역대 우수팀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엑스포 행사 영상, 과제 지연비 집행 방법 안내 영상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교과목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공문이나 문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학협력단 기술실용화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사회를 잇는 산학협력, 우리 대학 산학협력의 주역은 바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해 주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을 위해 늘 많은 수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학기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과, 대학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